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모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금리 하락세에 상승으로 3대 지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좀 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갈 예정이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오늘은 또 필요하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로벌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안 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요? 일단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상당 부분 고민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일단 다행스럽게도 지난밤 미국 시장 방금 전에 이제 도진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금리에 일단은 좀 하락 안정되는 그런 하향되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연착륙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7일 연속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닌데 하지만 조심스럽게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통화 스탠스, 금리 긴축의 속도 부분. 결국 오늘도 방금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ECB 통화정책회의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15분이 되겠습니다. 저녁. 우리 시장 마치고일 것 같은데 일단 마켓워치에서의 전망은 빅스텝 쪽으로 전망이 상당 부분 내고 있고요. 이 빅스텝. 오늘 빅스텝이 된다라면 두 번 연속 22 이런 상황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 연속 빅스텝 0.5%포인트의 인상. 0.75%포인트의 인상 역시 시장 내에서 불안감이 조금은 좀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999년에 유로화가 도입이 됐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 75bp의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로화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되는 무려 0.75%포인트의 인상이다. 사상 처음이다라는 부분. 일단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 내지는 우려감. 조금은 좀 침체에 대한 우려감 가능성까지 전이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꼭 좀 마음에 좀 새겨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역시 ECB 통화정책회의 참여자들 상당 부분 고민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 8월 말이었죠. 와이오밍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일단은 긴축 속도에 대해서 조금 가속화 가능성을 높이 비추는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ECB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좀 해놔야 되겠느냐 아니면 미국의 스탠스를 계속 보면서 후행적으로 좀 쫓아가는 통화 정책을 써야 될 것이냐, 선제적이냐, 후행적이냐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단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혹여나
그 미국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랄지 후행적 대응이랄지 조금이라도 실기가 생기게 된다라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바로 수입 물가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힘든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부분. 그 22통화정책회의도 마찬가지로 미 연준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나라 하는 통화정책회의 마찬가지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가장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을 억제해야 될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에너지 수급의 불안 상황, 가뜩이나 겨울철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원 가격,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가격도 오르게 되고 더욱더 식품 가격, 곡물 가격까지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과연 이제 인플레 고공행진의 최우선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라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일단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했죠.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물가 안정의 목표치 2%로 돌아올 때까지 유연하게 금융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저녁에 라가르드 총재의 일단 그 기자회견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연설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밤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 미국의 경제 동향이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7월 달과 그렇게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평가, 경기에 대한 평가, 지난 7월에 발표됐던 베이지북과 이번 달에 발표된 베이지북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경제 성장 자체는 여전히 좀 약세에 머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높은 물가 수준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소비 선호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지북에서도 이런 단초가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식음료 가격과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들이 쓸 수 있는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 소비재로 그 수요를 계속 유지가 돼야만 하는데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필수적으로 써야만 하는 필수 소비재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소비가 이전을 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높은 물가 수준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최핵심에는 식음료 가격과 렌트 가격이라는 필수 소비재라는 부분 이런 부분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 부분 역시 여기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고용,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 고용,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 여전히 긍정적이다, 타이트하다. 그 노동시장이 루즈해졌다라는 얘기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게 되면 타이트한 것이 아닙니다. 루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 수요가 공급보다 조금은 더 높은 수준, 고용 수준, 노동시장의 상황은 긍정적이다. 이 부분이 그대로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그 소득이
인플레만 안정이 되어 준다라면 자연스럽게 소비의 개선세로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은 렌트랄지 식음료 가격, 필수 소비재의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의 증가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가격 압박 수준은 여전히 최소한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이 베이지북에 실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새벽에 발표가 된 이 베이지북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 할 거 없이 지금 매파적인 기조가 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그럼 국내 이슈로 좀 돌아와서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1,380원까지 돌파가 되면서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 1,400원 시대에도 멀지 않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 경제, 유럽도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통화정책 회의, 여실히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통화정책 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환율의 안정, 물가의 안정, 그리고 고용의 안정,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결국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금 얼마 전 있었던 금융통화회의에서 금통위에서 조금 좀 너무 좀 낮은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혹여나 실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최근 환율의 동향을 보면서 조금 좀 새삼 다시금 좀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던 시기에 비해서 무려 환율이 100원이 넘게 오르는 120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 3고 우려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3고 시대는 이미 돌입을 했고요. 그 3고가 결국은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S공포로 빠질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일단 강달러도 강달러고 우리나라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1,384원 마감을 했습니다. 2009년 이래 최고치. 미국 연준발 고강도 긴축 강달러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 가장 최고의 가장 최우선 지금 이제 핵심이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른 나라의 환율, 소위 말하는 우리 주변국 중국의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 배경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통위가 조금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조금 좀 한 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 박자 정도 늦은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고 그 직후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개최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잭슨홀 미팅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히려 하는 금통위보다 먼저 개최가 됐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까,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와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환율 1,400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도래하지 않지 않았을까, 조금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의 어떤 그 역습, 환율의 그 부메랑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4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무역 적자가 감소를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정세의 감소는 이제 그 나라의 수지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환율하고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마저도 동반해서 상승할 것이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 3고 악순환 가능성, 스태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경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9월 우리 추석 연휴가 지나가게 되면
9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서 현지 시간입니다. 양일에 걸쳐서 FOMC 9월 FOMC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자이언트냐 빅이냐 뭐가 어쨌건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금리 역전의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면 높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할 상황. 이 부분은 원화 가치가 더 하락될 상황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수입 물가의 상승, 환율의 영향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더욱더 배가 되면서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혹여나 빠지게 되는 이전 단계, 이전 상황에 힘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의 극복 일단 우리가 미리 선제적인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추석 연휴에 돌입이 됩니다. 덩달아서 국내 증시도 이 휴장에 돌입을 하는데요. 추석 기간 중에도 글로벌 이벤트들이 쏟아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부터 챙겨볼까요? 네,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뭐 우리 시장 중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고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10시 10분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예고되어 있고 여기서 과연 그 와이오밍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조만간 조금의 스탠스가 좀 변한 것들이 있는지 조금 좀 유연하게 변하지 않았는지 그 기대감 조심스럽게 가져가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추석 지나고 9월 20일, 21일에 있을 9월 FOMC에 반영이 될지 않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바로 1시간 이후에 라가르드 총재, 22 총재의 연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휴장이죠. 중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중국이 최근 완화 정책을 상당 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까지도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물가 수준 과연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지 감내를 못하고 오히려 중국도 뭐 긴축으로 당장 선회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긴축 쪽으로 방향을 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힌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코로나 봉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과연 회복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우리 시간 월요일장에는 영국의 제조업 생산 말고는 그리고 이 제조업 생산도 사실상 8월달치가 아니라 7월달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2일에는 이슈가 글로벌 주요 이슈가 좀 제한되었다라는 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아마도 변동성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S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는 4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이 부분은 역금융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영향이니까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역실적장세, 경기 둔화가 아닌 경기 침체, 연착륙이 아닌 정착륙. 역식적 장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좀 소원하고 있는 바는 정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되겠습니다.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실물 경기의 둔화 우려가 그리고 이게 맞물려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
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10월 초면은 이제 3분기 기업 실적들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전에 프리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이익에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될지,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기업들의 이익 조정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지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리스크 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조만간 9월 한 20일 전후해서 10호 예비회의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다시금 재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세 가지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생각해 두시면서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장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미국 여객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움직임, 방향성 분명하게 우리 시장이 안 열린다 하더라도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힌트는 환율 시장일 것이다. 이 환율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깔끔하게 추석 중에도 진행이 되는 글로벌 일정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추석 이후에 글로벌 이벤트와 더불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추석 시작 마지막 날이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고, 그러면 장 마감 상황에서 다소간 이제 윈도우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추석 이후에 과연 바로 닥칠 이벤트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전에 우리는 좀 오늘 추석 이전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선제적으로 나의 포트를 조금이라도 좀 미리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추석 이후에 예정된 큰 이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13일에 추석 연휴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우리 시간 한 9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미국의 8월 CPI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했는지, 못했는지,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시장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우려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에너지 가격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나마 이때까지 좀 자연스럽게도, 그리고 주요국 정부들이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에너지 가격 일단 조금은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 날씨도 이제 선선해진 그런 상황이죠. 조만간 이제 겨울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일단은 에너지 수요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상황 속에서 에너지 수급,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어떤 문제, 돌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추석 연휴 지나고 한 1, 2주일 사이에 칩4 예비회의 예정이 되어 있다. 미중 갈등의 재점화 가능성.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쪽으로 스탠스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0날, 21일 날 9월 FOMC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할 것이냐. 일단 CNB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절반 넘게, 50% 넘게 65%로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항상 고민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성장주를 아예 버리진 말자. 성장주 중에서 골라서 성장주를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기업들, 산업별로 그 단계도 여기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도입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가 있고, 안정 단계가 있고, 쇠퇴 단계가 있는데, 성장기 진입이 확실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4차 산업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과거의 어떤 평균 쪽으로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팬데믹 피해주들, 아직 팬데믹 피해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업종분들, 종목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 수혜주,
일단 정부가 계속해서 방점을 찍고 진행해 나가는 규제 완화랄지 재정 지출이랄지 이런 부분 정책 수혜주 일단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 생각을 해두시면서 추석 이후 대비한 오늘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지고 가자.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회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 시장 환율 시장이 있다라는 점 환율의 방향성을 보고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나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이후의 일정들까지 챙겨봐 드렸습니다. 오늘장 작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에서 움직인 특징적인 종목부터 살펴주신다고요? 전에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 부분에 물적 분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로 4.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기라는 업체는 그 장중에 2026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라고 현대차와 미국 진출을 통해서 성과를 낼 것이라는 발표 그리고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에서 밝혔던 포르쉐의 IPO 추진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상기 같은 경우는 전에 시간에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갑판산화 돌연변이 체외 진단 키트가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았다는 공식을 발표하면서 장중 시간외에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전일 시간외 종목 특징적인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부터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새벽 2시에 아이폰 14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좀 손본 부분도 있는데 가격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폰 14 관련돼서 아이폰 국내 관련주들이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공개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의 가장 민감도가 높은 모델이 프로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기존의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차별화시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카메라,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AP까지 프로 라인업에 온리 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프로 라인업과는 차별화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디스플레이 변화가 많고 기존 노치에서 펀치홀 형태로 디자인도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조금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프로 라인업이 그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LG이노텍과 DH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내 업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신다면은 이번에 신제품 아이폰 14, 14에서 프로 라인업의 그런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말씀드렸던 종목의 주가에 어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이 신작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유수한 기업들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 바이오 섹터, 특히 신약 개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회 발표 전에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학회가 임박하거나 데이터 발표일이 임박한 가운데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그 에스모에 참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발표 나오기 전이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구두 발표될 일부 업체들의 세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조금 기대감과 관심이 있었던 HLB 그룹의 그 인상, 참상 결과들 세부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기존의 그 치료학들보다 일부 데이터는 소폭 상회하는 정도, 그리고 일부 데이터는 소폭 하회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발표를 한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우호적인 데이터가 발표된 것이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센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합세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의 시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 9월 엑스모 합계 이후에 내년 1월까지 그 여러 가지 합계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별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 이슈로 인해서 좀 기대감을 얻고 있는데 관련돼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 현재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지나갈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시장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낙폭이 심했었던 고밸류 종목들,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섹터들의 상승폭이 두드렀던 그 전에 미국장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증시 흐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의 그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어떤 매도로 시장을 대응하시기보다는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속적인 그 체크하시면서 비중을 유지하시거나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도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녹여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손실이 커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투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도 짚고 이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보고 있는데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관련돼서 원래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연휴 전날이라 거래량 자체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책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그 선물 옵션 지수, 그다음에 선물 옵션 단의 개별 주식 선물까지 오늘 3개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인데 어제 같은 경우 우선 이 만기 전날 하방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이었고요. 한 거래소 기준으로 어제 한 4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는 흐름이 장중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변화로 종가에는 한 30포인트 초반 정도 33포인트 조정을 나오며 마감을 했는데요. 미리 좀 선제적인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조금 더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오늘 시초가는 거래소 기준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IT 같은 경우, 대형 IT 쪽은 오늘의 반등을 낙폭과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나머지 군들 업종에 대한 흐름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던 방산이라든지 원전 이러한 군들도 오늘의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확실히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137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봤고, 그다음에 어제 역외로는 139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강달러 같은 경우가 조금은 강한 흐름이 둔화되면서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올랐던 분은 다 반납을 하고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계속 환율이 이제는 신흥국단의 모든 공통적인 요소기는 하지만은 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매도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점을 인지를 해야 되겠고, 어제 시장 변동성을 수반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갭 상승 이후에 보합권 정도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강하게 하락 전환하고 그런 식으로 좀 민감한 시장의 흐름은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장 대비 강했던 업종이 확실히 시총 상위 중에는 자동차 업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 이쪽 군의 종목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좀 낙폭과대 쪽, 대형 IT 쪽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보니까 연결해서 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완성차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시장 분석해 볼까요? 네,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이쪽을 연결해 보면 재고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재고를 봐왔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지금은 분명히 재고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럼 이러한 재고가 있을 때 재고가 꺾여 내려가는 시점에 지표도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 지표 안에서 가격과 그다음에 수요 이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재고 밀어내기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직 뚜렷하게 강하게 SK 하이닉스가 상승할 만한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왜 오늘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인처럼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수를 받쳐주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이러한 군이었고, 그러면 오늘 시장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같이 밀리거나 낙폭이 더 컸던 업종 쪽으로 수급이 짧게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가격 접근은 시가 기준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같은 경우가 어제 종가 대비해서 2% 정도 상승을 하고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종가와 대비해서 한 1% 이내 이 정도 군으로 출발을 한다면 짧게는 1-2%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짧은 매매, 그러니까 시가총액 낙폭과대 2군을 대입을 해서 좀 짧은 매매 쪽으로 접근 가능한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연결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재고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는데요. 시장 반등 시 낙폭이 큰 종목 위주로 접근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5.7% 가격이 하락했는데, 국제 유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 저희가 어떤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WTI 기준으로 유가를 살펴보면 80불대 초반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특이했던 점은 유가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업종은 신고가를 나타냈어요. 이 신고가가 1년 내 신고가도 아니고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썬런 같은 경우도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또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냈어요.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태양전지 발전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강한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아직 5년 내 신고가는 아닌데 1년 기준으로 다시금 그 상방에 도달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하루만 11%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일과 관련된 기업들, 일반적으로 뭐 순수한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는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가 2.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이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좀 태양광 쪽은 강세를 나타내는 조금 특이한 흐름이 연출이 됐고, 여기에서 유가가 70불 수준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 70불에서 60불 후반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신재생에너지 군들이 그 원가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가 거의 화석 연료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효율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유가의 추이를 지금부터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유가라든지 이 부분이 조정이 또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봐왔었던 에너지 관련주들의 접근은 부정적인 점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가를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확산해서 원자재까지 바라보면 일단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이 필요합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시장이 그만큼 좀 쏠림 현상이 있다는 말이고, 좀 불안한 시장을 대변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원자재 군들 중에서 유가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연결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나라만의 통화 약세는 아니지만 1390원대까지 이상 1400원대 이렇게 가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면 시장이 수급적인 요소로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의 시장이 계속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유가 같은 경우 5%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양광 업종은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70불 이하로 조정이 오면 지금 강한 신재생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도 상승보다는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 기준에서 유가의 조정에 따라서 순수 에너지 관련주, 정유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점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은 시장과 함께 연결을 했을 땐 그만큼 특정 구간에서 하나의 제품,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에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을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까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진에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최근에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초입 구간에서는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최근 주가는 좀 좋지 않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내로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가항공이라든지 일반 항공사 같은 경우에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게, 즉 비용에 부담이 되는 게 유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가가 또 5%대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바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한번 매수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고려가 있어서 진에어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사모펀드 창구의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좀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특정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을 하면서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수급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15% 이내의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주 정확하게는 9월 1일에 18,000원대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4거래일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4거래일 조정 이후에 지금은 15,600원 정도의 가격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짧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은 15,100원대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오늘의 유가 플레이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좀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대는 어제 종가가 15,600원이었습니다. 15,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진에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가격 접근은 15,600원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특징적인 종목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시장과 관련된 특징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완성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시장 대비 강한 2차 전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들어볼까 합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는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요. 월별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전체적인 판매율 같은 경우는 환율까지 함께 감안을 하면은 이 부분이 2분기보다는 당연히 좋은 3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현대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추세를 유지하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정도 가격으로 보면 20만 원대 아니면 19만 원대 후반 20만 원대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좀 이게 단순히 시가총액 내에서 지수의 방어주 역할만 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좀 탄력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체력, 그러니까 이 체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본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서 확장할 수 있는 점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 좀 해외 회사와 함께 하는 점을 언급을 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룹사 내에서 그런 점을 추진해서 계속 좀 밸류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시장의 성격상 오늘 이렇게 좀 갭 상승이라고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좀 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주가는 빠진다는 게 아니라 미리 상승을 했던 점을 반영하면서
쉬면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전까지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좀 한 19만 5천 원대, 그러니까 뭐 19만 원 중반대에서 20만 원 초반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의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장중 전략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